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호 선생입니다. 오늘은 여태까지는 우리가 삼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사각형의 성질,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평행사변형에 대해서 얘기할 거예요. 이제 크게 이렇게 돼 있어. 평행사변형 나오고, 직사각형 나오고, 마름모, 정사각형, 등변사다리꼴, 그 외에 여러 가지 사각형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 잘 보고 평행사변형이란 무엇이고 이 평행사변형이 갖는 특징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잘 얘기를 해봅시다. 먼저 이제 사각형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용어가 필요한데,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자, 이렇게 사각형이 있다고 하고 이 점을 A, B, C, D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 꼭지점이 4개지. 4개의 꼭지점이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마주보는 각이 있어. 각 A하고 각 D, C는 마주보고 있죠. 또 각 D하고 각 B하고 또 마주보고 있죠. 이렇게 우리가 마주보는 각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마주보는 각을 대각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각 B의 대각은 각 D가 되는 거고, 각 A의 대각은 각 C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각을 마주보는 걸 대각이라고 하니까, 이제 두 번째는 이렇게 마주보는 변, 선분 AB, 선분 CD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죠. 또 선분 BC하고 그 다음에 선분 AD도 이렇게 마주보고 있지. 이렇게 마주보는 변을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이 변하고 이 변을 우리는 대변 이렇게 부를 거예요. 대변 이렇게 어감이 좀 그렇죠. 자, 대변이라고 부를 겁니다. 마주보는 변은 대변, 마주보는 각은 대변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제 이걸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나 사각형을 할 때 항상 마주보는 변이 두 개, 하나씩 서로 마주보고 있고 두 개가 되고, 마주보는 각도 항상 두 개니까 이제 이 용어를 자주 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하는 게 평행사변형이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자, 평행사변형이라는 거. 자, 평행사변형이란 뭐냐면, 사각형은 사각형인데 마주 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입니다. 서로 평행한 사각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는 건 이런 거야. 어떤 사각형이 있을 때 이렇게 선이 있으면 얘와 마주보는 변이 이렇게 해서 평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을 그어서 사각형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서로 평행한 사각형, 이런 것을 우리가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를 A, B, C, D라고 하면 평행사변형의 정의는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어. A, B와 선분 D, C가 평행하고 그 다음에 선분 A, D와 그 다음에 선분 B, C가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합니다. 이해 갔어요? 자, 이건 정의이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인 거예요. 이걸 좀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하나 재밌는 사실을 알 수 있어. 우리가 평행하니까, 자, 이렇게 연장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자, 그럼 봐봐. 요 각은 억각이죠. 평행하니까 억각이 되는 거야. 그 요각을 x라고 하면 이 동그라미랑 x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 180도가 됩니다. 그렇죠. 또 같은 방식으로 해도 설명이 되겠지만 어쨌든 이런 특징을 갖고 있고, 또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연장을 해서 계속 외곽을 이용해서 이렇게 설명해 보면, 자, 여기가 x가 되죠. 억각이고 여기는 동그라미 이렇게 되고요. 또 얘를 뭐 이쪽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이렇게 보면, 자, 여기가 동그라미가 되고 여기가 x가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얘를 이렇게 확장하게 되면 여기도 x가 되고 동그라미가 되죠. 그러니까 평각은 180도니까 정리하고서 이렇게 한 바퀴 돌려보니까 어떻게 됐어? 마주 보는 녀석들끼리 서로 각이 같지. 그치? 이런 특징도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평행사변형의 두 내각의 크기의 합.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각 A하고 각 D를 더하면 몇 도가 될까요? 180도가 되죠. 그 다음에 각 A하고 각 B를 더해도 뭐가 될까요?
180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하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은 항상 180도다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럼 이제 머릿속에 평행사변형이 뭔지 알겠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사각형을 우리는 평행사변형이라고 해요. 그럼 얘는 어떤 성질이 있느냐? 자, 첫 번째 이제 볼게. 이렇게 평행사변형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어요. 얘가 A, B, C, D 이렇게 있는데 현재 이렇게 평행한 평행사변형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선을 그어볼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하나 그을 겁니다. 이렇게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관계가 되냐면 우리가 각도를 한번 설명해 볼게. 자, 요 각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이 동그라미죠. 왜냐면 억각. 그지? 여기가 x라고 하면 여기도 x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 우리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요 삼각형 ADC라는 요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ABC라는 요 두 삼각형은 지금 무슨 관계냐면 AC가 공통이고 자 AC가 공통이고 그 다음에 각 DAC하고 그 다음에 각 BCA가 같고 그리고 각 DCA하고 그 다음에 각 BAC가 같은 뭐야 합동이지. 무슨 합동이 될까? 끼인가 각 ASA 합동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럼 합동이면 우리는 또 어떤 성질을 얻을 수가 있어? 합동이니까 대응되는 편 AD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AB와 DC의 길이가 같게 된다. 그래서 또 평행사변형의 성질 첫 번째 AD의 길이와 BC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AB의 길이와 CD의 길이가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합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한 성질을 평행하다는 정의 아래 이제 두 변의 길이도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때 또 하나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2로 인해서 봐봐 각 A는 동그라미 X죠 각 C도 동그라미 X도의 각도를 가져 그리고 각 D는 어떻게 될까 각 B하고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죠 두 삼각형은 합동이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두 쌍의 대각의 크기는 서로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대각의 크기는 같다. 그죠? 정확히 얘기하면 각 A하고 각 C가 같고 각 B하고 각 D가 같다. 뭐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어떤 성질이 있냐면 세 번째는 이제 그림을 한번 다시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게 된 거지. 마주보는 변의 길이도 같고 각의 크기도 같다 라는 사실을 이렇게 알게 된 거잖아. 그럼 이렇게 평행사변형 A, B, C, D가 이렇게 있을 때 자 보자. A, B와 DC는 평행하면서 변의 길이도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대각선을 그어볼 거야. 자 이렇게 대각선을 그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요 각도 보세요. 요 각도, 요 각도의 억각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겠지. 평행하니까 이렇게 될 거고, 자, 요 각을 동그라미라고 하면 여기서 CD의 억각은 여기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요 점을 만약에 O라고 하면 이때 우리는 이 OAB라는 삼각형하고 OCD라는 삼각형은 뭐가 되냐면 합동이 되는 거야. 왜냐면 봐봐. AB의 길이가 같죠? AB하고 CD의 길이가 같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할까? 각 OAB하고 각 OCD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각 OBA하고 그 다음에 각 ODC하고 같게 돼요. 그쵸? 그러니까 둘은 또 무슨 합동이 되는 거야? ASA 합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ASA 합동이니까 대응하는 변의 길이 자 OA와 OC는 대응하는 변이니까 길이가 같을 거고 그 다음에 OB와 OD의 길이도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세 번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OB하고 OD가 같고 그 다음에 OA하고 OC가 같다. 다시 말해서
두 대각선은 서로 이등분하는 결과를 얻게 된 겁니다. 이해됐나요? 자, 정리해 볼게요. 평행사변형이 뭐라고?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해. 그래서 평행하다 보니 그 변의 길이도 같게 됐고, 그 다음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도 같게 됐고, 대각선도 서로 이등분하는 관계를 갖게 됐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대변이 평행하면 평행사변형이고, 마주보는 두 대변의 길이가 각각 같으면 평행사변형이고,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으면 또 평행사변형이고, 서로 각을 그 대각선을 이등분하는 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다라고 이렇게 거꾸로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꾼 거야. 자,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두 쌍의 대변이 각각 평행하다. 이러면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다. 이러면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쌍의 뭐가 대각의 크기가 각각 같다. 사실 다 각각 같다라고 여기 써야 돼요. 여기도 길이가 같다가 아니고 정확히 얘기하면 각각 같다. 이러면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또 뭐라고 써요?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이런 특징들이 있으면, 자, 이런 특징들을 갖는 사각형을 우리는 다시 말해서 평행사변형이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조건들을 살짝 선생님이 바꿔볼게요. 이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어떤 사각형이 있는데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여태까지 평행사변형은 두 쌍이 평행하고 뭐 그 길이가 두 변이 각각 같은 거 뭐 이런 식인데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이렇게 생긴 애가 있어. 그 여기가 A고 여기가 B인데 얘하고 이렇게 선분 AB가 있고 여기 C 여기가 C, D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럼 이때 A, B와 C, D는 평행하고 둘이 길이까지 만약에 같다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렇게 A하고 C를 연결하고 B하고 D를 연결하면 이 BD는 평행할까요? 평행하지 않을까요? 평행하겠죠? 그리고 길이도 같겠죠. 맞아? 그래서 평행사변형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은 총 5가지로 언급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외우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림을 한번 그려서 상황을 판단해 보면 금방 우리가 설명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이 평행사변형하고 넓이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면 자, 평행사변형이 있어. 우리가 성질들을 이제 머릿속에 잘 넣어보자.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평행사변형 A, B, C, D 이렇게 있다라고 해봅시다. 자,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이렇게 대각선을 그으면 어떻게 될까? 두 삼각형은 합동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두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니까 우리는 넓이를 이등분하니까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DC는 넓이가 같겠네. 그치? 또 이렇게 자르면 봐봐. 삼각형 ABC하고 삼각형 ADC는 넓이가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다시 선을 이렇게 그을 거야. 이렇게 그으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되면 삼각형 ABD가 나올 거고요. ABD하고
삼각형 CBD도 또 넓이가 같겠지. CBD는 넓이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때 얘네 넷은 넓이가 어떻게 될까? 전부 같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넓이가 다 같습니다. 이해 가나요? 그러니까 넓이가 같은 삼각형이 무려 3개가 발생하는 건데 이들은 전부 사각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반으로 나누는 것들 A, B, C, D. 그러니까 대각선은 평행사변형의 넓이를 2등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좀 더 자세히 우리가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 자, 그러면 이제 대각선을 아예 처음부터 그려놓고, 자, 이렇게 평행사변형을 놓고, 자, 이렇게 대각선 2개를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몇 개의 삼각형이 나오지? 4개의 삼각형이 보이시나요? A, B, C, D 이렇게 해놓고 여기를 만약에 O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게 된 거냐면, 자, 얘하고 얘는 합동이지. 그지? 그러니까 둘은 넓이가 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하고 얘도 합동이죠? 그러니까 둘은 넓이가 같습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넓이가 마주보는 삼각형들끼리는 서로 넓이가 같네. 근데 이 마주보는 삼각형들이 둘이 합동이니까 잘 보자. 선생님이 여기다가 이제 번호를 써볼게. 얘가 1번 삼각형이고 얘가 2번 삼각형, 얘가 3번 삼각형, 얘가 4번 삼각형인데 편의상 이렇게 써볼게. 1번하고 지금 3번이 넓이가 같죠? 그 다음에 또 2번하고 4번이 넓이가 같지. 근데 이때 이 1번하고 2번 삼각형은 1번하고 2번 삼각형은 잘 봐. 같은 삼각형의 밑변의 길이가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때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쭉쭉쭉 연결하면 높이가 같지. 그러니까 1번과 2번은 밑변의 길이가 같고 밑변과 높이가 서로 같은 삼각형이에요. 그렇죠? 밑변과 높이가 같으면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될까? 같겠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1, 2, 3, 4의 넓이가 다 같다. 이렇게 정의될 수 있어요.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만들어지는 4개의 삼각형은 넓이가 다 같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다르게 그러면 이 성질을 이용하면 이런 사실들도 얻을 수 있어요. 좀 크게 그렸어야 되는데, 자, 평행사변형 A, B, C, D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A, B, C, D 내부에 아무데나 점을 하나 딱 잡을 거야. 뭐 여기쯤 이렇게 잡았다라고 합시다. 그래서 이 점을 만약에 P라고 이렇게 하면 이때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잘 봐. 이때 선생님 이 P를 기준으로 이렇게 선을 연결할 거야. PA, PB, PD 이게 일직선이어도 상관없고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랬을 때 어떤 특징이 있냐라고 하면 여기다가 P를 지나면서 AB와 CD에 평행하게 선을 하나 이렇게 그을 거고 그 다음에 P를 지나면서 AD, BC와 평행하게 이렇게 하나 그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 자, 요 만들어진 삼각형 일단 특징을 보기 위해서 번호를 전부 다 외울게요. 자, 요 삼각형, 여기 요 삼각형 넓이 1이야. 그럼 얘도 넓이 같죠? 자, 얘가 2라고 하면 얘도 넓이 2로서 같고요. 얘를 3이라고 하면 얘도 넓이가 같죠? 그리고 얘 4라고 하면 얘가 넓이가 같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삼각형 PAB의 넓이는 얼마야? 삼각형 PAB의 넓이에다가 삼각형 PCD의 넓이를 한 번 더 해볼 거야. 그럼 PAB의 넓이라는 건 요 삼각형의 넓이입니다. 그럼 뭐가 될까요? 1, 2 될 것이고 요 삼각형의 넓이는 3, 4가 될 거야. 맞지? 그러니까 이 녀석의 넓이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전체 평행사변형의 넓이는 1이 2개, 2가 2개, 그쵸? 3이 2개, 4가 2개인 넓이를 갖는 거야. 이게 평행사변형 A, B, C, D가 된다라는 거지. 근데 그러면 이때 PA, PB, PC, D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니까 이때 이 넓이는
2분의 1 평행사변형 A, B, C, D의 넓이를 갖게 되겠죠. 그럼 또 반대쪽에 이 PAD라는 삼각형 봐봐. 자, 이 삼각형의 넓이는 1 더하기 4입니다. 그리고 PBC의 넓이는 2 더하기 3이다. 라는 얘기야.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야. 그냥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는데 이 녀석의 넓이가 60이었다라고 칩시다. 넓이가 60이었다라고 해봐. 자, 그러면 이때 자, 여기 내부에 어떤 한 점을 딱 잡아서 P라고 해놓고 이렇게 해서 그냥 선을 연결한 거야. 이렇게 딱 연결해 놓고 야, 이 넓이랑 이 넓이를 더하면 어떻게 돼? 라고 하면 결론이 뭐가 된다고? 이 넓이는 전체 넓이 60의 절반이다. 그래서 30이다. 항상 일정하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평행사변형의 주요 특징이 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